최근 잇따른 스쿨존 교통사고 이후 부산시가 모든 스쿨존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안전시설물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인데 부산시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린이집 식중독 유증상자가 4명 더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최초 34명의 증상을 확인했었는데 이후 보름 동안 꾸준히 증가해 현재 유증상자는 43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치료 중인 어린이는 현재 2명입니다. 제8대 기장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여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기장군의회 의장이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기장군 주민들은 규탄대회까지 예고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지난 5월과 6월 부산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내 스쿨존 800여 곳을 긴급 점검하고 있는데요. 안전시설 설치율은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좁은 1차로에 보행 공간은 1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차량들이 불법 점령했습니다.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한 겁니다. 더구나 보행도 중간중간 설치된 시설물 때문에 학생들은 차도로 내몰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어린이 위험구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차를 피해서 차도로 가서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애같이 1학년, 2학년 어린 애들은 쉽지 않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 앞, 보름 전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단속 차량을 타고 둘러봤습니다. CCTV가 설치된 학교 바로 앞에는 불법 주정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여 미터만 벗어나자 불법 주정차 모습이 눈에 띕니다. 네, 대전단속도입니다. 차량이 나오세요. 다음 달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시민신고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매겨지는 과태료는 8만 원,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8월 3일부터는 이제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겠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78건.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은 태부족입니다. 부산 스쿨존 내 과속 CCTV 설치율은 8%에 불과한 상황. 지난달 해운대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고로 6살 아이가 목숨을 잃은 후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스쿨존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합니다. 3년 동안 단계적으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건데 올해는 30%가량만 설치됩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 좀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조기에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을 해서라도 전국 800여 건의 스쿨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설 미비와 불법 주정차, 과속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 이상 차량 보호구역, 운전자 보호구역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어린이집 식중독 유증상자가 4명 더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최초 34명의 증상을 확인했었는데 이후 보름 동안 꾸준히 증가해 현재 유증상자는 43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는 2명으로 감소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원생 7명과 보존식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추가로 검출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8대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가 10일 임시회와 함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안 3건 등 23개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또 부산시와 교육청의 2020년 하반기 업무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상황 보고를 듣습니다. 제289회 임시회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동안 열립니다. 지방대 위기라는 말,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학생 수도 줄어드는 데다 지역 인재들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방대 생존을 위한 혁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들은 지역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전문가를 지역에서 키워내야 한다며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콘택트 렌즈 생산업체입니다. 연매출 30억 원의 이 중소기업은 인제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제대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총 3건. 콘택트 렌즈의 단백질 흡착을 줄이는 기능성 렌즈 보존액은 이미 출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제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험이나 이런 부분은 장비가 저희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제대의 뛰어난 장비들을 이용해서 시험 분석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해시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되면서 인제대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양한 산학협력 연구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취업으로도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 겁니다. 이렇게 같은 기술들이 기업으로 이전이 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이 개발되고 참여했던 학생들이 해당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으로 또 이런 기술 이전료 같은 것들을 수익으로 잡음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인제대가 김해시와 함께 의생명 의료기기 전문 인재에 집중한다면 경남대는 통영에서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운영하며 AI 관련 전문가 양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 혁신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에서도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본 겁니다. 12주 동안 경남 지역의 대학생을 비롯해 하버드대, 연세대 등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 69명은 통영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AI 관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굉장히 질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 친구들이 지역을 바꾸고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그 친구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그 친구들이 연대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학생 수 감소와 취업난에 허덕이던 지방대. 의생명과 AI, AR 등 주요 신산업 인재를 육성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와 대책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개정된 혁신도시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됐습니다. 수백 대 1에 달하는 경쟁률에 공공기관 취업문이 좁기만 했던 지역 청년들도 도전해볼 만하다는 반응입니다. 취업난 해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혁신도시 10곳을 지정하고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이 뽑은 지역 인재는 1,517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26% 규모입니다.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충남과 대전의 경우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돼 왔는데 뒤늦게 제도가 보완되면서 역차별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지역도 충남에서 충북, 대전, 세종까지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충남에 있었던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역시 2022년까지 지역 인재를 30%로 늘려야 합니다. 오히려 스펙이 좋은 친구들보다는 장기간 근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예정돼 있는 신입사원 채용 시에도 지역 인재를 24%까지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충남 지역 청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응시하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일반 전형보다 최종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기대에서입니다. 또 지방 근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 기업이 있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변 환경 아니면은 뭐 장소마다 문화도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시장 흐름이라던가 그런 거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인재 제도가 더 확대돼서 이제 지역에서 더 좋은 인재들을 창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전국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5천여 명.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지방대 청년들의 취업난에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부산 진구 전포 지하철 역사 빈 점포에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꿈을 담은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진구의 2년간의 변화와 앞으로 남은 숙제를 김한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시철도 점포역 청춘드림센터에 입주한 예비 청년 창업가 지정인 씨. 여행 관련 벤처 사업을 하던 지 씨는 올해 3월 운영하던 업체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막막해하던 지 씨가 새로운 희망을 얻은 것. 부산 진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패션 한복과 관광을 테마로 응모해 드림센터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의도치 않게 중단을 좀 한 이제 지자체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지 씨처럼 새로운 희망을 얻은 청년은 모두 21명.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인 임대료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교육과 마케팅 분야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제일 큰 목적은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 게 제일 크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매출 증대가 가장 크고 이제 세 번째는 기존에 있는 저희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다시 찾게 된 데는 각 기관 단체는 물론 지자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변화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되던 재활용품 선별장이 주택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도심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부산 진구 최초로 관련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문센터도 설립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도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8년 2억 원 남짓이던 교육 관련 예산은 지난해 32억에서 올해 4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반해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경부선철로 지하와 서명 관광특구 지정은 아직 추진 중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부전도서관 재개발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풀어야 할 숙제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부산 진구 전체 여성, 노인, 청소년들이 더 살기 좋은 부산 진구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남은 공약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부산 진구에는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되고 그 변화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8대 기장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과정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여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장군의회는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8차례 투표를 진행했지만 무기명 투표지에 조롱 섞인 낙서 기권표가 속출하며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박홍복 전 기장군 의회 의장은 지난 8일부터 기장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 날 기장군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경제안전도시위원장 선출에 투표하는 과정에 우리 군의회 후배 의원들이 입에 담지 못할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 시위 현장 피켓과 같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유례없는 이 사건이 기장군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직 의장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장군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지난 7일 군의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10일에는 기장군의회 규탄대회를 열어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낙서 투표지로 논란이 된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부전역 연탄 꼼장어 축제가 9일 개막해 11일까지 부전시장에서 열립니다. 부전상가 상인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 기간 꼼장어 할인 판매와 깜짝 경매, 현장 노래방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상인의 측은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지역과 시장,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 세일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싸게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꼼장어 축제가 될 겁니다. 부산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부산 교육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 시민 74%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교육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 부산 교육 정책 만족도 질문에 74.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만족은 14.6%, 무응답은 11.3%였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에 앞서 진행했던 여론조사 만족도 66.4%보다 8%포인트가량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주식회사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 조사로 이뤄졌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45%포인트, 응답률은 5.6%입니다. 금정구 부곡 일동이 복지통장 14명을 이웃지킴이로 위촉해 오는 9일까지 똑똑똑 우리 동네 이웃지킴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웃지킴이들은 폭염에 취약한 훌몸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등 35명과 결연을 하고 앞으로 석 달 동안 매주 2차례 이상 가정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7월 10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운전 시 앞차와의 안전거리 여유 있게 확보하셔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 들어 전라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대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흐리고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12일 일요일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흐려지겠습니다. 이번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될 예정이니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